그 비밀은 바로 마케팅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시면 떡상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홍보 영상만 만들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마케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떡상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유튜버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멘토 유맨입니다. 저는 영상 하나로 170만 뷰, 총 2,300만 뷰, 13만 구독자 채널을 보유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병원, 코치, 심리, 스포츠 전문직 등의 유튜브 운영 대행회사의 대표입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알고리즘의 추천 기능입니다. 구독자가 0인 채널에서 영상을 올리면 알고리즘은 최소 100명에게 무작위로 영상을 추천합니다. 채널 내에 다른 영상을 보거나 구독을 하는지 등의 반응도를 보고 추가로 추천할지 말지를 구분합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떡상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방법인데 왜 추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대표님,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유튜브로 마케팅을 한다는 건 팬을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으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해야 구매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유튜버가 뜬금없이 운동기구를 팔고 먹방 유튜버가 관련 없는 옷을 팔아도 그 유튜버를 좋아하는 팬들은 구매한다는 거죠. 그럼 대표님의 영상을 좋아하는 팬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알고리즘의 추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으려면 알고리즘이 대표님의 채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지식에 관한 영상 2편, 브이로그 2편을 올렸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대표님의 영상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표님의 영상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상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팬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먼저 대표님의 채널을 알고리즘이 잘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바로 카테고리 유지와 업로드 주기입니다. 먼저 카테고리 유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채널당 하나의 주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자기 개발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자기 개발이 독서도 될 수 있고 운동도 될 수 있고 공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독서, 운동, 공부에 대한 채널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팬이 생긴다는 건 대표님의 과거 영상을 다시 시청하고 다음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영상을 새로 올릴 때마다 관련된 다른 영상들의 전체 조회수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독서, 운동, 공부를 모두 다루게 되면 독서로 팬이 된 사람이 이탈하게 되거나 알고리즘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님의 팬을 만드는 데는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따라서 한 채널당 하나의 주제를 유지하는 것이 초반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채널에서 다양한 걸 시도해서 잘 되는 채널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채널은 이미 그 채널 자체에 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고 저한테 컨설팅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대표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충분한 팬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채널의 방향을 알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채널을 보는 진정한 팬이 있고 이 팬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 이후에 다양화를 추진하는 건 정말 추천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양한 영상을 시도하는 건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도 어렵고 그만큼 팬이 생길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럼 이미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제와 맞지 않는 영상들은 아쉽지만 삭제하거나 다른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업로드 주기입니다. 업로드 주기는 대표님께서 꼭 지킬 수 있는 영상의 개수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로드 빈도는 팬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유튜브를 하신다는 대표님을 보면 일주일에 긴 영상 2개, 쇼츠 3개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지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대표님의 영상을 판단하고 대표님의 영상을 추천하고 사람들이 대표님의 영상의 팬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대표님께 중요한 건 팬이 생길 때까지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한 목표 때문에 지치게 되면 업로드가 늦어지고 그럴수록 조회수는 더 낮아지고 팬도 안 생기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상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업로드 빈도를 맞추려다가 영상의 질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업로드는 느리지만 볼 때마다 유익한 채널과 영상은 많지만 똑같아 보이는 채널, 어느 쪽에 팬이 생길지는 대표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긴 영상 한 편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팁을 추가로 드리자면 처음에는 최소 5개의 영상을 먼저 올려두시고 그 이후에 업로드 주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표님의 영상이 좋아서 채널에 들어왔는데 영상이 한두 개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구독을 고민하다가 떠날 겁니다. 막말로 채널에 영상이 2개뿐이면 앞으로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따라서 최소 5개의 영상은 먼저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와 업로드 주기만 맞추면 팬이 생길까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유튜브는 사람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대표님의 팬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유튜브를 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튜브를 봅니다.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정보를 얻고 싶어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를 주는 것도 기법이기 때문에 배우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대표님께서 줄 수 있는 정보를 영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재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감과 시도입니다.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정보의 출처나 정보의 신뢰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만족감을 느끼면 그때 팬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감입니다. 대표님은 공감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드셨겠군요.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말들이 떠오르셨다면 공감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영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 알려주는 데도 없고 별것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실패를 정말 많이 했어요. 채널 5개는 날려먹었어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잘 되는 채널을 분석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잘 된다 싶다가도 안 되고, 안 된다 싶어서 포기하려고 하면 또 조금 되고, 감이 아예 안 잡히니까 꼭 개미지옥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대표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채널 5개를 날려먹었다거나 개미지옥이라거나 하는 부분에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5개를 만들었고 잘 되는 채널도 분석했다는 말에서 정보의 신뢰성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대표님의 정보에 공감이 있고 없고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감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시도입니다. 정보 전달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추상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떡상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방법은 마케팅입니다 라고만 했다면 대표님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실까요? 마케팅을 위해서 채널 주제를 좁히고 업로드 주기를 맞추고 내용에 공감을 넣고 이렇게 시도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보고 계신 거죠. 그만큼 시도할 수 있는 실제 예시나 설명은 그 자체로도 내용의 질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도해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대표님을 더 크게 신뢰할 겁니다. 그야말로 진성 팬이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공감과 시도를 꼭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대표님의 지식이나 제품을 판매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준비하면 마케팅 채널이 아니라 조회수 수익만 얻어도 되지 않을까? 5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채널도 적었고 그래서 기본 조회수도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광고 수익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악하시는 분을 컨설팅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국악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조회수를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말렸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1000이 넘어요. 한 달에 한 편만 올려도 1년이면 1억입니다. 1년 된 채널에 영상이 12개 있고 이걸로 1억 이상의 조회수 수익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해드리고 국악을 힐링이나 교육이랑 엮어서 유튜브를 하시고 서비스를 판매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유튜브는 레드오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적과 전략으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바꾸고 전략을 바꾼다면 대표님은 레드오션의 큰 파이는 가져가면서 대표님만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튜브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한다는 건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지식과 제품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얼마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유용한지 이런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대표님을 좋아하는 팬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진짜 5년 동안 채널 망해가면서 알아낸 비밀이니까요. 앞으로도 채널 성장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제 노하우 다 가져가세요. 저는 대표님들과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게 충고나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대표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